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 첩첩한 산줄기 사이로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초가집 한 채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나무꾼 유석진은 병약한 어머니 정씨 부인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해가 뜨기 전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지게에 가득 담아 장터에 내다 팔아 근근히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석진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씨 부인은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큼은 넉넉하고 따뜻한 분이었지요. 석진은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진을 보며 저런 효자가 또 어디 있겠느냐고 칭찬하곤 했지요. 어느 날 석진은 여느 때처럼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날이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베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갈 무렵 지게에 나무를 가득 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다락바위 근처를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진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누가 있단 말인가. 혹시나 다친 사람이 있나 싶어 석진은 소리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바위 뒤편을 살펴보니 한 처녀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옷매무새를 보니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걸음거리며 앉은 자세를 보아하니 평범한 산골 처녀가 아닌 듯 했습니다. 댕기머리는 비록 흐트러졌지만 정갈하게 묶여 있었고 손은 곱고 하얀 것이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석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처자, 괜찮으신게요? 어찌 이런 깊은 산골에 혼자 계신답니까? 여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인은 석진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던 길일 뿐입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해는 이미 기울었고 이 근방엔 묵을 곳도 없는데 말이지요. 여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석진은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옷은 해졌지만 감이 좋은 비단이었고 말투는 정갈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동작 하나하나가 규방 교육을 받은 듯 했습니다. 영락없는 양반집 교수 같았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자세한 사연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으니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어머니께서 따뜻한 죽이라도 끓여주실 겁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희미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처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지요. 석진은 지게를 메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석진의 뒤를 따라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드리웠습니다. 초가집에 도착하자 석진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문을 열고 나왔다가 석진 뒤에 여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여인의 초췌한 얼굴과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사정을 짐작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얘야, 이 처자는 누구냐? 산길에서 만났습니다. 사연이 있어 보여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했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정씨 부인은 여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인은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석진은 어머니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처자를 보니 평범한 처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투며 몸가짐이 양반집 교수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그리 느꼈다. 손을 보니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손이더구나. 무슨 사연이 있겠지. 지금은 묻지 말고 일단 몸부터 추스르게 해주자꾸나. 예, 어머니. 정씨 부인은 죽을 여인 앞에 내어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처자, 이것 좀 드시게. 당장은 말하지 않아도 좋으니 몸부터 추스르거라. 처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은 죽을 조금씩 떠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는 듯 했습니다.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던 것일까요? 정씨 부인은 여인이 죽을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죽그릇이 비자 정씨 부인은 물 한 그릇을 더 내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시거라. 급히 먹으면 체한다. 예, 감사합니다. 여인은 물을 다 마시고 나서야 조금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방을 하나 내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거라.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정말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인은 깊게 절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진과 정씨 부인은 마당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 공기는 선선했고 달은 밝게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처자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몸을 추스르게 해주자. 사연은 천천히 듣더라도 늦지 않을 게다. 저 처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골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 갈 곳이 없는 것이겠지. 예,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석진아, 너는 참 착한 아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구나. 어머니께서 그리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보면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말입니다. 정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진은 정말 기특한 아들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에는 낯선 인연이 스며들었습니다. 여인은 방 안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찌 살아야 할까? 앞날이 막막했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은 고요히 산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금방 고을에는 한씨 집안이라는 유력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이었지요. 이 집안의 둘째 도령 한진권은 어려서부터 곱게만 자라 사람 위아래를 잘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첫째 한지우는 학문의 뜻을 두고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지만 둘째 진권은 달랐습니다. 글재주도 그리 뛰어나지 못하면서 신분과 집안의 힘을 믿고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버릇이 있었지요. 진권은 마을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길을 가다 평민과 마주치면 비켜서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밀치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물건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나중에 주겠다며 그냥 가져가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불만이 있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양반 도련님께 대들었다가는 집안이 통째로 곤욕을 치를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진권은 사냥을 핑계로 하인들을 거느리고 산자락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냥이라고는 했지만 실상은 심심풀이 나들이에 가까웠습니다.
활을 메고는 있었지만 짐승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도련님의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진권 일행은 개울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는 여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평범한 산골 처녀와는 달랐습니다. 댕기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빨래를 하는 손놀림조차 우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풍기는 기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진권은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무엇을 보고 계시옵니까? 저 여인 말이다. 산골 처자치고는 자태가 범상치 않구나. 아, 저 여인 말씀이십니까? 근래에 산 위 초가집에 얹혀 사는 여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초가집에 얹혀 산다고? 그럼 떠돌이란 말이냐? 그런 듯합니다. 몇 달 전부터 나무꾼 유석진의 집에 머물고 있다 하옵니다. 진권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반집 교수 같으면서도 족보에 이름이 없는 듯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분이 오히려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평민의 집에 얹혀 산다면 함부로 대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을 터였습니다. 도련님, 그만 돌아가시지요. 해도 기울고 있사옵니다. 아직 이르다. 조금 더 둘러보고 가자. 진권은 말머리를 돌려 천천히 개울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눈은 계속 그 여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빨래에 열중하고 있었는지 진권 일행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진권은 그녀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마지못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진권은 수시로 산 아래를 찾았습니다. 사냥을 핑계로 때로는 산책을 핑계로 하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개울가나 들판에서 그 여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을 길러오거나 나무를 캐거나 빨래를 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권의 행동을 수상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웬일로 산골까지 자주 오시는가? 혹시 누군가를 노리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정씨 부인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한시댁 도련님이 요즘 산 아래를 자주 어슬렁거리신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뭔가 수상하다니까. 양반 도련님이 산골 여인 하나쯤 눈독 들이는 일이 뭐 대수냐. 정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다운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까? 집으로 돌아온 정씨 부인은 석진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석진아,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구나. 무슨 소문이옵니까? 한시댁 둘째 도령이 요즘 이 근방을 자주 어슬렁거린다는구나. 혹시 다운이를 노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구나. 석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진권이라는 이름은 마을에서 좋지 않은 소문으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다운을 노린다면 큰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운을 잘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 조심해야 한다. 양반 도령이 한번 마음먹으면 우리 같은 백성이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말이다. 그날 밤 석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지만 석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정다운은 이제 이 집의 식구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반 도령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석진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진권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여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인을 시켜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산 위 초가집에 얹혀 사는 여인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출신도 내력도 알 수 없는 여인. 그것이 오히려 진권의 마음을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반드시 저 여인을 손에 넣어야겠다. 진권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정다오는 약초를 캐러 혼자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정씨 부인이 기침을 자주 하셔서 도라지를 캐어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다오는 산비탈을 오르며 조심스럽게 약초를 찾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약초 바구니가 제법 찼을 무렵 정다오는 산길을 따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날이 저물면 산길은 으스스했습니다. 정다오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돌아오는 길목에서 말탄 사내 하나와 하인 둘이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정다오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진권이었습니다. 진권은 말에서 내려 정다온에게 다가왔습니다.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혼자 무엇을 하고 계시오? 정다온은 대답하지 않고 비켜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인 하나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진권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이기에 이리 말이 없소? 궁금하지 않겠소? 지나가는 처자일 뿐입니다. 비켜주십시오. 정다오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권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처자가 어찌 평민의 집에 몇 달씩 머물고 있소? 출신과 내력을 밝히시오. 제 사정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다오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비켜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진권이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정다오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놓으십시오. 이 여인이 감히 양반 도령께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버릇이 없구나. 진권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인들이 둘레를 막아 산골집 방향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정다오는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짐을 지고 내려오던 유석진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석진은 나무짐을 내려놓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진권과 정다온 사이에 몸을 끼워 넣으며 그녀를 뒤로 숨겼습니다. 도령, 이 여인은 사연을 숨기고 살고자 산골까지 올라온 몸입니다. 괴롭히지 말고 그만 돌려보내 주십시오. 평민 나무꾼이 감히 양반 도령 앞에서 눈을 똑바로 맞추며 말을 건네자 진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인 하나가 나서서 석진을 밀쳐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석진은 몸으로 막아서며 정다온을 더 깊이 뒤로 숨겼습니다. 도령, 저희는 그저 조용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물러나 주십시오. 진권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천한 나무꾼 주제에 감히 양반 도령을 막아서다니.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점 찍어둔 여인을 감싸다니. 진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놈, 감히 누구 앞에서 이러는 개냐? 도령, 저는 단지. 닥쳐라. 내 놈이 무엇인데 감히 나를 막아서는 개냐. 진권이 손을 들어 석진을 치려 하자 하인들도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석진은 몸을 움츠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다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근처에서 나무를 캐던 마을 안악 둘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진권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권은 석진을 향해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마. 하지만 기억해라, 나무꾼. 내 놈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진권은 말에 올라타 하인들을 이끌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석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다운은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석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다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석진은 정다운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어머니께서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둘은 서둘러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일은 산골 마을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씨 부인은 정다운과 석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양반 도령과 맞서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고요히 산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길에서 돌아온 뒤 정다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밤 달빛 아래 초가집 마당에서 정씨 부인과 마주 앉은 정다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다운은 본래 먼 고을에 이름난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난 서녀였습니다. 어머니는 첩의 몸이었고 정다운이 어릴 적 세상을 떠났지요.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서 어정쩡한 자리에 있던 정다운의 존재는 집안 다툼이 커질수록 눈엣 가시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정씨 대감댁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오나 제 어미는 첩이었고 저는 서녀의 몸이었지요. 정다운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미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저는 집안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적자들은 저를 업신여겼고 안채 부인께서는 눈에 띄지 말라 하셨지요. 집안이 권세 다툼과 재산 분쟁에 휘말리자 정다운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본가의 재산을 둘러싸고 일어난 소송에서 정다운은 골칫거리로 여겨졌습니다. 서녀라 해도 혼인을 시켜야 하는 처지였지만 집안에서는 그럴 여유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산골 친척댁으로 보내졌습니다. 사라지는 편이 모두에게 편하다는 말과 함께 말이지요. 산골 친척댁에서도 정다운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 하나 더 생긴 것이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몇 달을 지내다 결국 그곳에서도 내쳐졌습니다. 갈 곳 없는 정다운은 산골 장터를 떠돌다가 우연히 정씨 부인과 스쳐 지나간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장터에서 배웠던 부인께서 참으로 인자해 보이셨습니다. 그 인연의 끈을 더듬어 이곳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정씨 부인은 정다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석진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다운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정씨 부인은 정다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곳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가 내 값어치를 정하는 것이다. 이 집에 있는 동안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편히 있어라. 석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낭자,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정다운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녀라는 이유로, 쓸모없다는 이유로 버림받았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다운은 눈물을 닦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품에 안았습니다. 석진은 마당 한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정다운을 지키겠다고. 그날 밤 이후 정다운은 더 이상 정체를 숨긴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식구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정씨 부인은 정다운을 딸처럼 대했고 석진은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정다운도 집안일을 거들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정다운은 정씨 부인과 함께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느냐? 예, 어머님. 이곳에 온 뒤로 처음으로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지내자꾸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빨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다운도 이제 이 마을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산길에서의 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한진권은 이를 갈며 나무꾼 석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진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한 놈에게 당한 굴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방 안을 서성이며 분을 사귀지 못하던 진권은 밤이 깊어서야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진권은 집안 하인 백호담을 불러 명을 내렸습니다. 호담아, 산길에서 본 그 여인과 나무꾼의 정체를 샅샅이 캐어오너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도련님. 특히 그 여인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내력을 가진 자인지 자세히 알아보거라. 놓치는 것 없이 말이다. 명심하겠습니다. 호담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갔습니다.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하인의 몸으로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담은 며칠에 걸쳐 마을을 돌며 소문을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노파들과 주막 사내들의 입을 빌려 대략적인 이야기를 모았지요. 산골 초가집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산다는 것, 몇 달 전부터 사연 있는 여인 하나가 갑자기 얹혀 살고 있다는 것, 여인의 말씨와 동작이 예사롭지 않아 예전에 양반댁에서 살던 게 아닌가 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 저 여인 말이지, 빨래하는 손놀림을 보면 영락없이 규방 교육을 받은 듯 하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말투도 참 곱잖아. 평민 여인 같지가 않아. 아마 양반댁 서녀가 아닐까 싶던데. 집안 싸움에 밀려나 산골까지 흘러온 게 아니겠어? 호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모아 진권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족보나 가문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만 양반집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여인이라는 단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으로도 진권의 집착에는 충분한 기름이 되었습니다. 평민집에 숨어 산다는 양반집 서녀라. 감히 나를 피한다고 되는 일이냐. 진권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진권의 형 한지우는 동생이 들떠다니는 모습과 하인들이 중얼거리는 소문을 듣고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학문의 뜻을 두고 조용히 지내는 성품이었지만 동생의 행실만큼은 늘 걱정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진권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성질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안에 크고 작은 무리를 일으켰지요.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진권을 서재로 불러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권아, 요즘 내가 산골을 자주 오간다는 소문을 들었다. 무슨 일이냐? 형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진권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일 조금만 그만두어라. 사소한 일이라 여긴 것이 집안을 뒤흔들 수 있다. 형님은 책만 보시니 세상 물정을 모르십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진권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겠느냐? 양반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힘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가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진권은 형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을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재를 나서는 진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우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권은 형과의 대화를 끝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산골 여인을 어떻게든 손에 넣고 나무꾼을 굴복시키겠다고.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진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길한 기운이 슬며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안악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시댁 둘째 도령이 뭔가 꾸미고 있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하인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산골 여인 이야기를 캐묻더라고. 저 도령은 원래 성질이 급하고 고집이 센 분이시잖아. 뭔가 일을 벌이실 것 같아 무섭다니까. 산골 나무꾼네 집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감히 양반댁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석진네 집을 지나칠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주막에서도 사내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 도령이 한번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성질이라던데. 나무꾼 석진이가 불쌍하지. 어머니 봉양하느라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래도 산골 여인을 지키려 했으니 기특한 일이긴 하지. 기특하기는. 양반 도령을 거스르면 어찌 되는지 모르나 보지. 산골 초가집에서도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장에 다녀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석진과 정다운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요즘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구나. 한씨 댁에서 우리 집 일을 캐묻고 있다 하니 당분간 조심해야겠다. 어머니, 제가 다운을 잘 지키겠습니다. 석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다운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이 집에 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다운아. 내 잘못이 아니다. 저 도령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려 하는 것이 잘못이지. 정씨 부인이 정다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석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다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토록 자신을 위해 애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그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고 뭐고 없다. 우리는 이제 한 식구나 다름없지 않으냐. 정씨 부인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양반 도령의 힘을 거스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초가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 소리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한진권은 밤늦도록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비쳐들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내 뜻대로 만들고야 말겠다. 천한 놈들이 감히 나를 거스른 대가를 똑똑히 보여주마. 책상 위에는 술잔이 놓여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둠 속에서 더욱 섬뜩해 보였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곧 일어날 일이 모두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해졌고 산 너머에서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달 없는 밤 한진권은 하인 둘을 거느리고 몰래 산골로 올라왔습니다. 정씨 부인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잠든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진권은 며칠 전부터 초가집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지요. 언제 불을 끄는지, 누가 언제 나오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초가집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정다운을 노렸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진권은 하인들과 함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다운은 두레박을 내리던 중 뒤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진권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다친다. 정다운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권은 정다운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정다운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두레박이 우물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석진이 뛰쳐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다운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석진이 외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진권과 하인들은 석진을 밀쳐 쓰러뜨렸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석진은 정다운을 감싸 안고 막아섰습니다. 하인 하나가 석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석진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이놈, 감히 도련님을 방해하느냐. 하인들이 석진을 붙잡고 마구 때렸습니다. 정다운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이 찢겼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제발. 그때 우연히 뒤쪽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던 하인 백호담이었습니다. 호담은 처음에는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조용히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권의 입에서 섬뜩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데려가서 입을 다물게 하라. 호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양반 도련님의 명이라 해도 이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소동이 커지자 근처를 지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훈장 오사원도 달려왔습니다. 많은 눈이 모인 앞에서 진권은 상황을 둘러대려 했습니다. 이 나무꾼이 먼저 덤벼들었소.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거짓말입니다. 정다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석진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녀의 옷자락은 찢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진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때 떨리는 목소리로 백호담이 나섰습니다. 전날 산길에서도 도련님께서 저 처자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밤 일도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호담이 아는 것은 2번이나 강제로 정다운을 데려가려 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 하나만으로도 진권이 빠져나갈 구멍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원 훈장은 진권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양반의 도리입니까? 힘없는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양반의 도리란 말입니까? 그때 한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소란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동생의 행동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우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훈은 마을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집안 사람부터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진권은 형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다운이 양반가에서 밀려난 서녀라는 사실 일부가 석진과 정씨 부인, 그리고 지훈에게만 조심스럽게 공유되었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 덮기 어려운 꼴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진네 집으로 몰려가 정다운을 위로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떨고 있는 정다운을 꼭 껴안았습니다. 석진은 상처를 치료하면서도 정다운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석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한진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천한 것들에게 망신을 당했다며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하지만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양반이 산골 여인을 겁탈하려다 들켰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시댁 둘째 도령이 그런 짓을 하시다니. 원래 성질이 급하신 분이라더니 이번엔 도를 넘으셨어. 저 나무꾼이 참 대단하지. 양반 도령 앞에서도 꿋꿋하게 여인을 지키다니. 오사원 훈장은 서당 아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신분이 높다고 해서 남의 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천한지신이라. 너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말거라. 훈장의 말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한씨 집안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형 한지우는 진권을 다시 불러 그간의 일을 캐묻었습니다. 산길에서의 소동, 우물가에서의 강제 납치 시도까지 차례로 들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집안의 수치다.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 지우는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크게 노했습니다. 하지만 진권을 벌하기보다는 일단 소문이 더 퍼지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하려 했습니다. 일단 진권을 집안에 머물게 하라. 밖으로 나다니지 못하게 해야겠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마을 어른들과 훈장, 나무꾼 석진, 정다운을 불러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권은 거짓으로 둘러대려다가 하인 백호담과 마을 사람 증언에 스스로 말이 꼬여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날 산길에서는 그저 길을 물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여인의 팔목을 붙잡으셨습니까? 그건 우물가에서는 또 어찌 된 일입니까? 밤중에 남의 집까지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권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려 해도 여러 사람이 목격한 일이었습니다. 분노와 창피함에 이성을 잃은 진권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모두가 나를 욕해도 저 나무꾼만은 내 손으로. 진권은 말에 올라타 산길로 향했습니다. 흥분한 상태로 비탈진 험한 길을 달렸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둑해지는 산길이었습니다. 진권은 석진을 찾아 무언가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한 진권은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말이 놀라 뒷발을 들었고 진권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비탈길을 굴러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진권의 비명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진권은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진 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간신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허리 아래로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몸이 되었지요. 의원이 진맥을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척추를 다쳐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렇게 지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때 잘난 양반 도령으로 날뛰던 진권은 이제 남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산골 처녀를 얕잡아보다 저 꼴이 났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법이요. 양반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먼. 부모들은 자식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곁들였습니다. 한진권의 일은 교훈이 되어 마을에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한씨 집안에서는 진권을 돌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지우는 동생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이것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임을 진권도 깨달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진권아, 이제라도 깨닫거라. 사람은 신분으로 귀천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로 귀천이 가려지는 것이다. 진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야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권의 몰락은 오만한 이가 맞이하는 끝을 보여주는 산교훈이 되었습니다. 한진권의 몰락 이후 산골 마을에는 서서히 평온이 돌아왔습니다. 한씨 집안 어른들은 겉으로는 체면을 차리느라 말을 아꼈지만 집안 안쪽에서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다운을 더 이상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멀리 있던 정다운의 친가 쪽에서도 풍문을 통해 소식을 어렴풋이 듣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산골로 보내어졌던 서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양반 도령과 얽힌 소동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직접 사람을 보내 되찾아 가기보다는 나이든 종 하나를 보내 안부를 전하게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 종은 초가집을 찾아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씨, 댁에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간 많은 일이 있었으니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하셨습니다. 다만 어디에서든 몸만 성히 지내기를 바랄 뿐이라 하셨습니다. 정다운은 그 말만으로도 오래 묶여있던 인연의 끈이 조용히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얽히고 설킨 과거의 집안 싸움에서 완전히 풀려난 것이지요. 정다운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전해주십시오.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 마시라고. 종이 떠난 뒤 정다운은 마당에 서서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편 유석진과 정다운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이미 깊어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석진은 자신이 가난한 나무꾼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다운은 자신이 서녀 출신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오히려 정씨 부인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운아, 너 우리 아들을 어찌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다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석진도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나는 너희 둘의 눈을 보고 있었다. 우리 석진이와 함께 산다면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정씨 부인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다운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진도 얼굴을 붉히며 정다운을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저는 비록 가난한 나무꾼에 불과하지만 평생 당신을 지키고 보살피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과 오사원 훈장, 그리고 그간 진실의 편에 서주었던 백호담까지 작은 잔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씨 댁에서도 지훈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잔치라 해도 거창한 예식은 아니었습니다. 초가집 마당에 멍석을 깔고 산에서 캐온 나물과 장터에서 사온 약간의 술과 떡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만큼은 어느 대감집 연회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오사원 훈장은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하더니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말의 참뜻을 보여주는구나. 백호담도 술잔을 들며 말을 보탰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같이 축복을 전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산바람이 초가 지붕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골 여인을 가볍게 여겼다가 인생을 내리꽂힌 양반 도령의 악연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나무꾼 유석진과 산골의 새 식구 정다오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작은 행복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입에서는 오래도록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여긴 죄는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억울한 일을 끝까지 지켜준 인연은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온다. 초가집 마당에서는 석진과 정다운이 나란히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석진이가 좋은 짝을 만났구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산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산골 처녀를 잘못 건드린 양반댁 도령의 최후라는 이야기는 산골 사람들 술상 머리마다 오르내리는 살가운 야담이 되어 오래도록 회자되었다고 합니다.